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경영 일반 부분 기출 키워드 관련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일반 부분에서는 어쨌든 내용적인 면에서는 제가 아까 경제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는 범위가 좀 폭넓게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난이도는 그렇게 깊이 내는 그렇지는 않은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서번트 리본. 서번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남을 이렇게 봉사하다, 존중하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밑에 있는 직원을 더 존중해주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한테 봉사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인을 위한 봉사나 조언 등을 하는데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거. 그걸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이다. 그래서 되게 보면 뭐 종교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슈퍼 리더십. 슈퍼 리더십은 뭡니까? 그 구성원들에게 슈퍼 리더가 되는, 그 역량을 쉽게 말해서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면서 스스로 홀로서기가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우는 거죠. 구성원 자신이 스스로 리더할 수 있는 역량이나 기술을 갖추도록 주안점을 둔 리더십을 우리가 슈퍼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변혁적 리더, 변화를 갖고 오는 거죠.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 달리 단기적인 측면에서 아니죠. 이 변혁적이라고 하는 리더십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죠. 매우 장기적으로 변혁을 갖고 오는 이노베이션이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갖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성의 측면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단기전에 많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고요. 리더 구성원 교환 이론에 따르면 내 집단 간의 상호 간의 동업자적 신뢰를 기반해 동업자적 신뢰를 갖는 거죠. 그에 따른 공동 운명체의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래요? 우리 이제 한자말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입장을 반대로 놓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안에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리더와 구성원 간의 교환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은 2018년 오렌지 라이프 인수를 비롯하여 이제 보험회사 인수했죠. 해외 기업 진출에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M&A 전략과 관련된 설명. 결국은 뭐 앞에 있는 말은 어떤 그 시험의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그 은행의 명칭이 들어온 거고 포인트는 이거죠. M&A 전략.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M&A와 관련한 용어들도 가끔 시험에 많이 내죠. M&A와 관련 용어들이 아주 많잖아요. 뭐 그린메이라든지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뭐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이 M&A와 관련된 용어들도 여러분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거래 형태상 합병. 어느 한쪽의 회사가 존속해서 남게 되는 흡수 합병과 이건 뭐예요? A 플러스 B가 A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가 존속되고 B는 소멸되는, 흡수되는 합병이고 전혀 다른 회사로 되는 신설합병, A와 B가 합병해서 C가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신설합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번, M&A는 해외 시장 진출 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입 시 진입 리스크를 감소시켜주고 그러니까 뭐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과 합병을 이루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진입 리스크를 감소시키죠.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마찰. 특히 보면은 이제 특히 그 나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배타적 관계를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배타심을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현지 기업과 M&A를 하는 경우가 많죠. 맞고요. 다음 3번. M&A는 통상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돼요. 자칫 피인수회사의 잠재적 부실이나 내적 부실을 감안하지 못해요. 동반 부실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자금력이라는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런 걸 잘 파악 못하면 동반 부실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말인데요. 여러분 위너스 커스라는 말이 있어요. 위너스 커스는 말 그대로 승자의 저주라는 거죠. 승자의 저주. 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은 우리가 M&A를 할 때 그 기업을 인수를 할 때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비용보다도 더 많은 거를 써요. 그러면 내가 승자가 됐다 하더라도
저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너스 커스란 말도 있습니다. 용어를 알아두시고요. 4번 피인수 기업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M&A라는 걸 하는 것이 적대적 M&A가 있고 우호적 M&A가 있는데 이렇게 피인수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우리가 적대적 M&A다 이런 말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매우 낮은 기업 아니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을 적대적 M&A를 하겠죠. 유보율이 낮으면 뭐 쓸모가 없잖아요. 유보율이 높은 기업 이런 것들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목표화되는 경우가 많다.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적대적 M&A 타겟 경우는 어떠냐? 유보율이 높고 저평가된 기업, 그렇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로 대상이 한다. 이거는 특히 진입 제한이 있는 업종. 진입 제한이 있다 보니까 특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요, 증권회사라든지 이제 지금 은행을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데 은행, 증권회사는 진입이 거의 제한돼 있어요. 지금 인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은행을 차릴 수 있느냐?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나 만약에 증권회사에서 어떤 기업이 진출하려면 결국은 M&A를 통해서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 제한이 있는 업종 등을 주로 진출을 고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BCG 매트릭스. 요 BCG 매트릭스라는 건 뭡니까? 이제 보스턴 컨설팅사의 매트릭스죠.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음표 부분에 위치하는 사업군들, 사업성에 따른 환급. 우리 네 가지 국면이 있죠. 캐시카우가 있고, 스타가 있고, 그 다음, 퀘스천이 있고,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정리해 두셔야 되는데, 이 황금 조서라고 하는 캐시카우는 말 그대로 그 기업 안에서 돈줄이 되는 그런 할 수 있죠. 창출된 현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이 없다면 철수를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시장의 매력들은 시장 성장률을, 경쟁력은 점유율을 표현하는 이 보스턴 컨설팅의 매트릭스라는 게 이게 성장률과 점유율을 갖고 매트릭스 한 거죠. 네. 기업의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강화 전략은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강화 전략을 쓰겠죠. 그렇죠? 성장률은 높은데 점유율이 낮은 산업군은 안정적 현금 확보를 위한 수학 전략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성장률이 높은데 점유율이 낮아. 이런 것들은 퀘스천이죠. 물음표에 해당하는 사업군으로서 이걸 계속 점유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특히 이런 성장률이 높다 하더라도 점유가 시장 MS, 마켓 쉐어가 낮게 되면 수익성이 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매출은 좀 날는지 모르지만 돈이 안 돼. 그런 것들은 퀘스천이에요. 물음표에 해당하는 사업군으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 보스턴 컨설팅사의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성장률과 점유율 관련해서 네 가지 부분이 있죠. 성장률이 높은 경우, 성장이 낮은 경우, 점유율이 높은 경우, 점유율이 낮은 경우, 이 네 가지를 갖고 사국면으로 나눈 이런 보스턴 컨설팅사의 매트릭스는 많이 인용되고 있으니까요.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다음은 손익분기점에 관한 설명이다. 손익분기점.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매출 수입과 비용이 같아지는 점이죠. 적절치 않은 것을 했는데, 총 수입과 비용이 일치되는 점이죠. 손익이 분기되는 점이 매출 또는 매출의 금액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양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하나의 경영 관리의 도구가 되는 거죠. 수익의 최대점이 아니죠. 아까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점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다, BEP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5번 문제. 2019년 3월 신한은행 페이스북의 솔 프로모션과 솔, 여러분들 신한은행 플랫폼이죠. 대표적인 플랫폼이 솔입니다. 은행마다 조금 다르죠.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리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름이 다른데 솔입니다. 프로모션과 공식 SNS 팬클럽인 솔아이크 2기 모집이 진행되고 있다. SNS 마케팅,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벤트와 연계된 형체인데 땡땡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마케팅 방식을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심성을 자극해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게 우리가 대표적인 바이럴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 6번. 다음은 효과적인 인생평가를 위한 인상평가 기준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네. 조직이나 전략, 목표, 문화 같은 부분에 부합되도록 종업원의 행동과 태도를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인사평가 기준이죠. 그렇죠? 예. 부합되도록, 그렇죠? 목표에 부합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인사평가 측정 도구는 타당해야 될 거고 여러 사람들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성과 측정의 결과물을 통해 종업원의 성과에 대한 포괄적인 피드백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포괄적 의미로 아니라 이런 피드백을 할 때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제공이 돼야 그 구성원들은 그런 것들에 동의하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인사평가 기준이 뭐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그 평가받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겠죠. 답은 4번입니다. 7번. 마이클 포터의 오퍼세스 모델. 이 마이클 포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경영 전략의 대가죠. 특징으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분의 5가지의 핵심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이 5가지 핵심 요소라는 말까지는 맞는데 동태적 분석이 아니라 이 마이클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은 정태적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한 시점에서의 스탁 애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다이내믹한 부분을 분석할 수는 못해요. 답은 1번이에요. 5가지 요소 중 개별 요소 하나라도 영향이 커지면 산업 내 수익률은 감소하게 된다. 내부 자원보단 외부 환경이 기업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시각이죠. 각각의 경쟁 요인을 활용하여 자사의 유리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갖는 도구를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마이클 포터의 5가지 산업구조 분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해설에 써놓은 걸로 기억나는데 산업구조 모델 이런 것들 좀 문제점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정태적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8번. 핵심 역량에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핵심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경쟁 기업에 비하여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갖는 능력을 핵심 역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들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핵심 역량이 뭔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기업들은 차별화 그리고 성장 동력을 갖기가 쉽지 않죠. 핵심 역량은 특별한 가치를 제공하는 능력이죠.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핵심 역량을 통해 기업은 고객이 느끼는 편익을 높일 수 있겠죠. 핵심 역량이 있기 때문에. 4번 핵심 역량은 자사만의 배타적 연구 개발의 산물이고 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 아니죠. 얼마든지 타 기업과 공동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일부 공개하죠. 그리고 뭐 베타 버전이라는 말을 쓰죠. 베타 버전을 통해서 내놓고 그런 베타 버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완성품을 내기도 합니다. 다음 9번. 다음은 소비자 마케팅의 핵심적 속성을 인식되고 있는 고객의 로얄티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로얄티라는 것은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관되게 재구매, 반복 제공을 하는 몰입 정도가 하나의 로얄티라고 할 수 있는 충성도인 거죠. 충성도이다. 고객과의 관계는 과유불급의 관계로서 과유불급이 뭐예요? 넘치면 부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죠. 이 로얄티라고 하는 충성도를 가지려면 지속적인 몰입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적정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수익률의 반응 아니죠. 충성도를 높이려면 로얄티라고 하는 게 충성도이기 때문에 충성도 높이려면 이런 과유불급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 어떤 충성도 높은 고객을 충성 고객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잘못됐네요. 답은 2번.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동일한 고객들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크로스ing, 교차 판매 전략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사한 판매, 특히 교차 판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교차 판매가 있어요. 이를테면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에게 이 생명보험회사 고객이 충성도 있는 고객이라면 손해보험 상품도 판매했을 때 먹힌다는 거죠. 이런 충성 고객에게는 이 교체 판매 전략도 먹히죠. 업셀링, 상향 판매 전략은
구매 상품의 가치를 높여서 구매 단가를 높이더라도 생애 가치를 높임으로써도 얼마든지 판매가 되는 이런 판매 전략이 그 업셀링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신한은행은 통합 플랫폼 솔 출시 1년 만에 850만 건을 넘어서 이제 1000만을 넘어가고 목전에 두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돌풍의 영향인 건데 선보인 앱에 영향을 받았다. 솔에 대하여 자신의 혁신성에 가미한 새로운 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새로운 서비스라보다는 유사한 앱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은 이 금융 플랫폼이요, 거의 대부분 은행들이 아주 앞다퉈 나왔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앞다퉈 나온 시기적인 걸 보면 요 카카오뱅크가 출연했을 때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약간 서로 이제 그게 맞아 떨어진 건데 그 해당 은행에서는 자기네가 이제 원래 준비했던 거라고 하지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죠. 이 인터넷 은행, 여러분 지점은 안 보이지만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연은 결국 기존 은행들의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금융 플랫폼이 KB국민은행의 리브, 신한은행의 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앞다퉈 나오게 됐죠. 이런 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 솔은 신제품 분류의 매트릭스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벤치마킹을 한 거죠. 모방 신제품이라 할 수 있죠. 아주 새로운 혁신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어떤 재포시형 제품이라고도 어려울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걸 개선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방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경영 일반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일반도 기출 키워드를 갖고 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는데요. 원론적인 전반적인 걸 다룹니다. 근데 역시 이 신한은행에서는 마케팅 관련한 부분에 위주로 주로 시험에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재무적인 부분, 파이낸스에 관련된 부분은 상대로 내질 않았어요. 기존의 시험에서는 그런 특징이다. 그래서 마케팅 쪽은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을 꼭 한번 경영 일반이라고 하지만 마케팅 부분에 위주로 출제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했습니다.